그는 결국 웃는 법을 잃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마지막까지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러나 자기 자신 앞에서는 끝내 아무 얼굴도 가지지 못한 채 부끄러움 많은 생애였습니다. 라는 한 문장만을 남기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오래 자기 자신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 우리는 정말로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의 얼굴로 살아본 적이 있었는가?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이 작품은 흔히 패배자의 고백으로, 자기 혐오의 극단으로, 혹은 우울한 작가의 자전적 소설로만 읽히지만, 조금 불편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이 소설은 단순히 한 개인의 타락이나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쓰는 얼굴, 즉 가면의 역사이자, 그 가면을 끝까지 벗지 못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추방되는지를 집요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일본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면서 동시에 생애 내내 살아있는 동안 이미 삶에서 탈락한 사람처럼 자신을 느꼈던 인물이었습니다. 부유한 지주 집안에서 태어나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과 섞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타인의 시선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광대처럼 웃는 법을 먼저 익혔습니다. 학교에서는 문제아였고, 성인이 되어서는 알코올과 마약에 의존했으며, 반복되는 자살 시도와 불안정한 인간관계 속에서 끝내 39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인간 실격은 그의 마지막 장편이자 사실상 유서에 가까운 작품으로, 주인공 오바 요조의 삶은 다자이 자신의 생애와 놀라울 정도로 겹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을 단순한 자전적 고백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자이는 자신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사회 속에서 인간으로 인정받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는가라는 질문을 이 작품 안에 집요하게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소설은 3장의 수기로 구성되어 있고, 화자는 요조라는 한 남자의 삶을 기록하듯 풀어내지만, 그 어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하고 절제되어 있어 오히려 더 섬뜩합니다. 마치 감정을 토해내기보다는 이미 모든 감정이 말라버린 사람이 남긴 기록처럼 느껴집니다. 요조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집안에서는 늘 어른들의 표정과 말투를 살피며 눈치를 보았고, 웃음이 터져나오는 자리에서도 그 웃음이 진심인지 조롱인지 혹은 의례적인 몸짓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혼자만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고립을 느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장면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정작 그 장면에 속하지 못한 채 바깥에서 구경하는 사람처럼 존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과 표정, 웃음과 분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고, 그 알 수 없음은 곧 공포로 변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늘 발각될 듯 한 불안, 내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이 들켜버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숨쉬듯 자연스럽게 그를 따라다니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의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광대 노릇입니다.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몸을 흔들고 필요 이상으로 과장된 표정을 짓고 농담을 던지며 스스로를 희화화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표면적인 익살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웃음이 터지는 순간만큼은 아무도 그의 침묵과 공허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웃고 어른들은 그를 재미있는 아이라고 부르며 호의적으로 대하지만, 요조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들키지 않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맴돕니다. 그에게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요조는 점점 이 역할에 능숙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분위기를 밝히는 아이, 어딘가 모자라지만 사랑스러운 존재로 기억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인간인가? 그는 도덕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악의 기준도 체감하지 못하며 다만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쪽으로 몸을 옮길 뿐입니다. 그 선택에는 확신도 신념도 없고 오직 들키지 않기 위한 계산만이 남아 있습니다. 감정은 흉내내고 반응은 연기하며 마치 인간이라는 종족을 관찰하다가 흉내내기 시작한 타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는 인간의 언어를 말하지만 인간의 감각 속으로는 끝내 들어가지 못합니다. 청소년기가 되어 도쿄로 유학을 오면서 요조의 이중성은 더욱 깊어집니다. 좁은 하숙방과 허름한 술집, 예술가와 학생들이 뒤섞인 밤거리에서 그는 겉으로는 방탕하고 경박한 예술가 지망생처럼 행동합니다. 과음과 허세, 즉흥적인 연애와 무책임한 농담으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인간 사회의 규칙과 감정이 끝내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극도의 고립을 느낍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웃고 떠들고 있음에도 그는 늘 혼자 남겨진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는 대화 속에서 사람들의 웃음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멈추는지, 호의가 언제 계산으로 바뀌는지 감지하지 못한 채 늘 한 발짝 떨어져 서 있으며 타인의 친절조차도 언젠가 나를 심판하기 위한 전조가 아닐까 의심합니다. 그에게 인간관계는 교류가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긴장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에게 사람은 따뜻한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 기준을 들이대고 배제할 수 있는 불투명한 집단입니다. 이 시기에 그는 술과 여자,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고 하루를 무너뜨리듯 살아가며 자신을 소모합니다. 미래를 계획하지도 과거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오직 오늘을 무너뜨리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확인하기 위해 더 깊은 나락으로 스스로를 밀어넣는 듯한 태도, 마치 파괴만이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요조의 첫 번째 파국은 한 여인과의 동반 자살 시도에서 찾아옵니다. 그는 삶에 지쳐있던 한 여인을 만나 서로의 절망을 확인하듯 밤바다로 향합니다. 그 밤은 특별히 비극적이지도 격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선택의 무게가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그는 마치 타인의 선택에 몸을 맡기듯 바다로 뛰어들지만 끝내 여자만 죽고 요조는 구조되어 살아남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남깁니다. 사회는 그를 도덕적으로 의심하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선보다 먼저 요조 자신이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외부의 비난이 아니라 요조 스스로가 느끼는 자기 혐오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러워하며 나는 살아있을 자격이 없다는 감각을 마음 깊숙이 품고 이후의 모든 관계와 선택을 이 감각 위에서 만들어갑니다. 그에게 삶은 더 이상 이어가야 할 시간이 아니라 벌처럼 견뎌야 할 상태가 됩니다. 이후 요조는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맺지만 그 관계는 결코 대등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보호받는 아이처럼 의존하거나 상대의 연민에 매달려 살아가며 사랑마저도 자신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님을 숨기기 위한 은신처로 사용합니다. 그는 사랑받기보다 숨겨지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보다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그의 연애는 친밀함이 아니라 도피이며 함께 있음은 위안이 아니라 잠시 현실을 잊기 위한 수단에 가깝습니다. 그런 그에게 요시코라는 여인은 특별한 존재로 다가옵니다. 순수하고 온화하며 타인을 의심하지 않는 성품을 가진 그녀는 요조의 불안과 결핍을 따지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요시코의 세계에는 요조가 두려워하던 계산과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시코는 요조에게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너로도 괜찮다는 감각을 주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요조는 잠시나마 인간 사회의 가장 평범한 장면, 소박한 식사와 일상의 대화, 누군가를 위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감각을 경험합니다. 그 평범함은 그에게 구원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언젠가 깨질 환상처럼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관계에서 요조의 가장 깊은 공포가 폭로됩니다. 어느 날 요시코가 타인에게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요조는 분노하거나 몸을 던져 막아서는 대신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는 달려들지도 소리치지도 못한 채 오직 사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그는 타인의 폭력보다 자신의 무감각이 더 두렵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에게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분노하는 감정조차 없다는 것을. 도덕과 윤리, 책임과 용기라는 것이 그의 내면에는 애초에 뿌리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느낍니다. 자신이 흉내내온 인간의 세계에 결정적인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그를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인간의 범주 안에 둘 수 없다고 느끼며 다시 술과 마약에 의존하고 일상적 기능을 하나씩 상실해 갑니다. 방은 어질러지고 몸은 무너지고 관계는 끊어지며 그는 병원과 요양원을 전전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회복을 기대하지도 탈출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다만 서서히 사라지는 법을 배울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실격이라는 제목의 의미입니다. 인간으로서 사회적, 윤리적, 정서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스스로 인간 자격 상실자로 규정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요조만이 인간 실격자인가? 아니면 요조가 보여준 극단적인 자기 고백 속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추고 살아가는 얼굴이 비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공포와 결함을 미화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 인간의 서사를 거부한 채 오직 자기 내부의 감각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 실격은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다운 삶이란 타인과 잘 어울리고 책임을 다하며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 익숙한 정의에 조용히 균열을 냅니다. 그 모든 것을 수행하는 동안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는가? 요조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의 불일치를 자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얼굴을 쓰는 순간마다 자신이 점점 비어간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공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요조와 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불안과 결핍, 이해되지 않는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더 그럴듯한 역할을 연기하고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는 얼굴을 씁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안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 우리는 상황마다 다른 얼굴을 준비하며 그 얼굴이 곧 나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소설이 끝내 남기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그 얼굴이 오래 지속될수록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진다고. 그리고 어느 순간 요조처럼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 나는 인간이 아니다. 이것은 타인에게서의 추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추방입니다. 인간 실격이 단순한 오울소설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초상으로 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과와 역할, 이미지와 평판이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의 감정과 불안을 검열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가? 요조는 이 검열을 견디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는 끝내 가면과 자아를 분리시키지 못했고 그 간극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한 절망일까요? 아닙니다. 다자이는 절망을 통해 역설적인 윤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거짓말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요조의 비극은 그가 가면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가면 뒤에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부정했기 때문에 완성됩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공포와 공허를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긍정하지 못했고 그 결과 존재 자체를 포기하는 선택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요조처럼 극단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그의 고백 앞에서 최소한 한 번은 멈춰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얼굴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얼굴 뒤에 남겨진 나는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일정 부분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연기가 전부가 되는 순간입니다. 역할이 자아를 완전히 대체할 때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감정은 마모되며 삶은 기능으로만 남습니다. 다자이가 말하는 인간 실격이란 실패나 무능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자기 자신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정말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문학적 사유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말하고 사회가 승인하는 방향으로 욕망을 조정하며 불편한 감정은 문제 있는 것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나 다자이는 말합니다. 인간다움이란 완벽한 적응이 아니라 불완전한 내면을 끝까지 자기 것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요조가 끝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그가 결함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결함을 살아있는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나는 이런 존재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그 부정이 결국 그를 인간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쓰고 있는 얼굴을 의식해보는 것. 지금 이 말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인가? 이 선택은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인가? 아니면 단지 안전하고 무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불안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즉시 지워버리지 말고 이것도 나의 일부일 수 있다고 인정해보는 것. 이것이 다자이가 남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어려운 실천입니다. 인간 실격은 위로의 소설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애써 유지해온 정상성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아래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날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요조는 끝내 실패했지만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깁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가면이 전부가 되도록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그 뒤에 남아있는 나의 얼굴을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돌아볼 것인가? 다자이 오사무는 자신의 생으로 이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였고 인간 실격은 그 질문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덮는 순간 우리는 단지 한 비극적 인물의 삶을 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의 물음을 받아들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인간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인간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마음에 남길 수 있다면 이 불편한 고전은 이미 우리 삶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자기 자신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